안녕하세요. AUSG 3교 오거나이저 문성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영상은 이제 AUSG 내에서 발표를 한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날로 먹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어요. 녹음 음질이 좋지 않은 점은 미리 양해를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이 주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코드를 첨삭해주는 네 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코도타, 탭9, 소나린트 그리고 아마존 코드 그룹까지 네 가지를 볼 거예요. 이 앞에 세 개는 인텔리제이에서 간단하게 플러그인 형태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 뒤에 있는 하나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제품이어서 저희가 인터넷 콘솔을 좀 더 직접 켜서 그 화면 들어가서 해보는 것까지 어,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창에서 플러그인에서 저는 이미 코드타, 소나린트 그리고 탭9을 다운을 받았어요. 탭9이 글쎄 또 업데이트가 또 올라오네요. 간단하게 이제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쓸 경우 내 코드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내가 더 좋은 코드로 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실제로 그런 도움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간단한 코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다른 언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약간 자바 언어에 좀 잘 되는 것 같다. 자바 언어에 잘 작동하는 것 같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꿔 말하자면 이제 다른 언어에는 더 다른 좋은 툴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자바에서 제가 써본 거를 기준으로 이 네 가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옆에 제가 몰래 이렇게 메모장이 옆에 몰래 켜져 있는데요. 그래서 소나린트를 다운받으면 아까 그 플러그인 창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요. 여기 아래쪽에 소나리트 탭이 나옵니다. 소나리트 탭이 나오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벌써 이슈가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되게 소나린트 같은 경우는 소나 큐브가 팀을 위한 거라면 소나린트는 이제 내 개인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에이전트 형태로 이제 인텔리제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네스트 도큐멘테이션 여기 이게 비어 있는 거가 이게 그건가? 아니군요. 이게 비어 있는 게 왜 비어 있는지 설명을 적으라는 겁니다. 여기 코드 스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코드인지 안 좋은 코드인지 되게 크리티컬 심각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되게 좀 친절한 편이에요. 다른 도구들에 이게 다른 코도타나 탭9에 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뭐랄까 좀 도움을 많이 주죠. 근데 이게 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사람마다 나쁜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코드 첨삭을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어떤 의견이든지 틀린 의견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내 코드가 안 좋은 코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의견이라면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디세이블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경고받지 않게. 그래서 일단 들어놓으면 자기가 걸러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소나린트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제가 하나를 뭐 만들어 볼게요. 복사를 해서 가져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벌써 말이 많잖아요. 피즈버즈를 쓰지 않으면 지워라. 그래서 여기서 한번 불러줄게요. 이러면서 경고가 무서우니까. 만들었는데 안 쓸 거면 지워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아요. 이게 시스템 아웃 대신에 시스템 아웃이나 시스템 에러 이것으로 이제 로그를 찍으라는 거죠. 여기 프린트로 하지 말고 프린트를 제가 하나 둘셋네 번 했기 때문에 여기 에러가 네 번 있고 오더를 다시 맞춰라. 이거 규칙에 맞춰서 맞추라는 이렇게 모디파이어 앞에 이거 순서를 맞추라는 건데 스태틱 프라이빗이라고 하지 말고 프라이빗 스태틱이라고 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없어지나? 없어지죠.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무 문제 없지만
여기서 이유를 알려줘요. 되게 저는 소나린트가 좋은 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근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바 S1124 치면은 또 그에 대한 구글에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되냐 안 되냐는 여기 옵션 가면은 여기 소나린트를 쳐볼까? 아, 네, 여기 오토매티컬리 트리거.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할지 안 할지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 이거 되게 그 코드가 엄청 커지면 좀 느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꺼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키는 경우, 이렇게 이걸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각자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소나린트를 봤으니까 소나리테스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템라인 같은 경우는 템라인 홈페이지를 가면 알겠지만 코도타랑 인수합병? 어떻게든 약간 둘이 한 배를 타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별개로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다운로드 했듯이 코도타와 템라인을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가면은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템라인에 템라인? 아마 코도타 쪽 블로그였던 것 같은데요. 코도타는 아니 템라인은 더 시메트릭 모델 오브 코도타 and textual model of 템라인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 코드타는 더욱 강력해졌다. 이런 식으로 코드타 블로그에 써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둘 다 쓰는 게 둘 다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두 개가 서로 다른 식으로 그 어떻게 분석을 해줄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여서 두 개를 다 그냥 켜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라인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케이스는 좀 이런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자, 여기 보면은 이 빼꼼, 이 민트색 터미널 아이콘은 코드타에서 주는 거고요. 알려주는 거고, 힌트를 주는 거고, 여기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템라인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자기가 템라인이라고 좀 자기 주장을 해요. 그래서 템라인을 생각하기엔 이게 좋은 것 같다. 코드타가 생각하기엔 넌 지금 이걸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얘네 둘은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쓸 것으로 예상되는 코드 혹은 어떻게 하면 네가 지금 하려는 걸 더 정확하게 잘 하는지를 좀 힌트를 많이 줍니다. 여기 밑에 거들은 다 이텔리제이에서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유저를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US까지만 썼는데 유저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쳤으면 아마 여러분도 같은 화면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템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신이 하려는 행동은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다. 이거는 인텔리제이에서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코드타 같은 경우는 유저 1을 치려는 거 아니었니? 근데 제가 하려는 건 이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유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템라인이 얼추 이 텍스처 여기 써있길 텍스처럴 모델을 이용해서 뭔가 추리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전 당연히 그게 없잖아요. 클래스를 이렇게 유저를 만들면은 대충 이거가 되죠. 뭐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막 주황색으로 뭔가 띄워주는데 이것들은 다 이 주황색 색칠된 건 다 소나린트가 열심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순서를 바꾸라고 저한테 또 화를 내네요. 이건 뭐니? 아니구나.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그 코도타는 어떤 특징이 딱 있다. 딱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준다. 이런 건 아니고 코도타는 뭐랄까 템라인보다 훨씬 더 다양한 데서 정보를 끌어온다. 템라인은 좀 더 제 코드에 비슷한 모르겠어요. 제가 코도타를 쓸 만큼 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다양한 되게 퍼스트 데이 저 상상도 못했는데 뭐 약간 좀 신기한 더 기덥 여기저기서 정보를 가져온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코드타에 이제 저는 잘 쓰지 않는 잡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잡 기능이 불러도 되나? 여기 런 프로젝트 코드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뭔가 제 코드를 학습해서 제 코드에 더 딱 맞는 조언을 준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체감을 못했고요. 스니펫 기능이 있어요. 뭐 단축키도 있는데 이걸 어떤 특정 메소드를 치면은 그 메소드를 좀 나오나? 그 메소드를 사용한 사례들을 인터넷 여기 기더 여기저기 유명한
뭐 구아바, RX 자바 뭐 이런 데서 되게 아 그거를 이렇게 다들 쓰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써보면 어떻겠니?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이게 보다 여기 보다시피 조금 구체적으로 메소드 단위로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걸 그렇게 찾아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네, 이걸 이렇게 찾아본 케이스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제공을 한다. 사실 이런 데서 이제 정보를 끌어와서 그거를 매칭해서 여기다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여기 시멘틱 모델이라는 게 아마 이런 다양한 리소스로부터 뭔가를 유추하는 거, 텍스처 모델이라는 게 아마 이제 기존 코드 이거를 보고 어떻게 갈지를 좀 더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군데서 정보를 얻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저는 둘 다 키고 있고요. 어, 네, 그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이게 하고 이제 어, 특정 클래스나 메소드 사용 방법 검색을 검색한다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유명한 기업 회사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대망의 AWS 서비스 뭐 빅챗에서는 항상 AWS 서비스를 하나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소개할 서비스는 이제 AWS의 코드 구루라는 서비스입니다. 밑에서 지금 열심히 띄우고 있는데요. 코드 구루 으차 따라란 올리는 중. 코드 구루는 사실 앞에 말한 그 세 가지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겹치는 부분은 코드가 좋은 코드인지 아닌 코드인지를 분석해 준다. 그리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프로파일링. 실제 실행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유독 느리더라. 혹은 뭐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면 잡아먹는다 시간을.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준비된 데모를 볼 거고 코드 분석 같은 경우는 코드 스멜을 맞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여기 직접 뭐가 공식적으로인지 모르겠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한번 돌려봄으로써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코드구루가 서울에 없어요. 옆 동네로 가겠습니다. 프로파일러를 먼저 보기보다 이제 리뷰어 이걸 할게요. 이걸 하면서 왜냐면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코드는 여기 아마존 코드구루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 레퍼로 포크를 뜨고요. 포크를 떴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주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단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서 이제 getting started 하고 코드그룹 리뷰어가 이제 여기서 정적 분석을 해주는 건데 리뷰어로 하면 이렇게 왼쪽에 뭐가 많이 나와요. 각 레포지토리별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GitHub이 있으니까 GitHub을 연결을 하고 아마존 코드그룹 앱을 고르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레포지토리를 등록한 거예요. 등록한 레포지 하고 있는데 등록한 레포지토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여기 코드 리뷰에서 제가 테스트 삼아 씹어놓은 게 몇 개 있는데 코드 리뷰에서 레포지토리 애널리시스를 눌러서 직접 특정 레포의 특정 브랜치를 이건 아직 저쪽 레포지토리가 덜 돼가지고 이거의 특정 브랜치를 이제 분석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이제 PR을 올리면은 자동으로 그 PR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요. 이거가 라인 단위로 돈을 받더라고요. 100라인에 얼마? 뭐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어,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여기다 등록하면은 PR을 올리면 자동으로 분석을 해요. 제가 고를 권한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다 분석을 해가지고 비용 같은 경우에 좀 민감하게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레포지토리를 제가 직접 등록해서 분석을 요청하는 거는 그 레포에 있는 걸 통째로 검색을 해요. 이거 볼 수 있나? 이거는 제가 샘플로 제가 전에 그 연습 삼아 해봤던 건데 경고를 막 여러 개를 띄워주는데요.
디스코인 UI. 뭐 되게 제 생각보다 좀 재밌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 저는 이 트랜스포트를 음, 이 코드가 제가 추가한 겁니다. 이게 제가 추가한 거고요.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트랜스포트를 직접 닫아줘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 잘 잡아주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앞에 있는 소나린트 같은 경우에서 잡아줄 수도 있지만 이제 PR을 올렸을 때 한 번 더 잡는 게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나오는 대로 여기 이 아까 그 레포인데요. 여기서 설명한 대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코드를 한번 올려서 제가 PR까지 올려볼게요. 저도 이거를 이제 기레이드 더하고 푸시 아니. 이렇게 하면은 어디 봅시다. 풀리캐스트가 아니죠. 자, 자동으로 될 줄 알았는데 뉴 풀리캐스트 해서 이제 여기 대부에서 제가 만든 게 있네요. 대부에서 자 이렇게 내용이 추가됐잖아요. 이 추가된 내용을 코드그룹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푸시된 거를 여기 아마존 코드그룹에서 체크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풀 리퀘스트 가면은 여기 이 첫 번째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전에 했던 거고요. 날짜가 좀 옛날이죠. 좀 기다려야 돼요. 나오는 것까지만 기다릴게요. 이거 제가 이거 푸시를 이상한 데로 올렸네요. 이거를 제 레포로 올려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상한 걸 해놓고 영원히 오지 않을 푸시 알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쩐지 여기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여기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것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 레포를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제 레포를 여기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추가됐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프로파일러를 한번 봅시다. 프로파일러는 프로파일러가 뭔지 아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뻔한 도구처럼 보일 수 있는데 프로파일러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실제 코드가 돌아갈 때 일어나는 문제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CPU를 너무 많이 먹는다, 혹은 CPU를 거의 안 먹는다. 거의 안, 이거 퍼센트니까요. 거의 안 먹는다는 거는 인스턴스가 과도하게 용량이 많다는 뜻이죠.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소리기도 하고 여기 레코멘데이션 페이지 항목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실제 돌아가는 코드 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비용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Recreation of AWS SDK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반복해서 만드는 바람에 당신이 한 해에 $398씩 낭비를 하고 있다.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사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우리 자신들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와 어떤 리소스와 경험을 축적한 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핵심이고 그 외에 프로파일링 자체는 그렇게 뭔가 엄청 신기한 UI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페이지가 레이턴시를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메서드 혹은 클래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쯤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어디가 제일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사실 저는 프로파일링 툴을 그렇게 많이 써보질 못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 레코멘데이션이 신기해서 아무튼 코드 리뷰가 다 됐을 것 같아서 아직도 안 됐네요. 그리고 기다리는 김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레포지토리 어널리시스 이제 특정 레포를 직접 분석을 요청할 그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뭐 기존에 있는 방식인데 이거는 또 얼마 전에 바로 추가가 됐어요. 코드인 세큐리티 레코멘데이션이라고 이제 또 자바에서만 된다고 이제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그 특정 레포지토리에 대해서 이걸 하고 이제 이 S3 버킷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 이름으로 버킷을 하나 강제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코드 빌드된 코드와 원본 소스 코드를 각각 RG 파일로 같이 제출하면 기존 소스 코드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에 이제 보안 측면을 강조한 레코멘데이션을 추가로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추가 서비스 같은 옵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큐리티 부분도 궁금하다면 이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S3에다가 직접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돼가지고 여기 이 웹 콘솔에서도 올릴 수 있는데 매번 그렇게 수동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에 해보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자동 파이프라인화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제가 편집을 좀 했는데 이게 한 번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좀 어이가 없는데 그 리퀘스트 커밋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레포지토리나 커밋이. 그래서 뭐지 하고 클로즈를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PI 2번을 올렸는데 그거는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좀 뭔가 불안정한 것 같다. 되게 이런 걸 처음 실패해가지고 어 음, 아주 좋은 AWS 숨겨진 허점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도 있다. 하지만 실패한 이유가 정상이 아니다. 왜냐면 똑같은 내용으로 PRN이 다시 됐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성공한 내용으로 가면은 이제 레코멘데이션 항목이 4개나 나오죠. 그래서 이 항목들을 방금 그 PR에 대해서 이 항목들을 고치면 좋다. 그래서 특히 제 생각에는 이거는 AWS 관련된 SDK를 사용할 때 더 뭐랄까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AWS SDK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뭐 그런 거겠죠. 디프리케이트도 되고 또 알려주고 더 베스트 프랙티스를 쓰라고 알려주기도 하죠. 그게 실제 이제 제 PR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게 중요하죠. 이 PR에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달려요. 그래서 올리면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좋아요나 싫어요를 누르면은 머신러닝의 공부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 설명을 보니까. 줘야 될까요? 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총평 4가지 이제 잠깐만요. 기다려. 자, 4가지 툴 코드 그룹까지 적어서 코드 그룹 2개가 완전히 그 다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약간 AWS 관련된 코드들에 대해서 판단이 뛰어나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소개할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런 도구들의 장점에 대해서 2가지, 단점에 대해서 2가지 얘기해 보자면 장점은 내 코드를 타인의 시선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물론 옆에 딱 붙어 있는 멘토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러기 어렵잖아요. 계속 물어보기도 힘들고. 근데 이런 도구를 쓰면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다시 객관적으로 자신의 코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보다 일반화된 코드에 다시 말해. 즉, 덜 어색한 코드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쓸까를 아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스트 프랙티스나 커먼 센스 관점에서 그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다만 이거를 이제 맹신하면 안 되겠죠. 주의. 참고 어디까지나 참고하고 자기 코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단점으로는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렉이 걸린다. 이런 도구들을 쓸 때 켜놓으면 렉입니다. 특히 소나린트가 컴퓨터를 버벅이게 해요. 제 램이 16기가인데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거는 다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막 그 유료 모델이 있어요. 뭐 더 좋은 모델을 위해서 이거 그 홈페이지 가면은 유료 멤버십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료 버전도 쓸 수 있어요. 그럼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냥 쓰고 있는데 소나린트 같은 경우는
그 소나 큐브도 있고 매니지드 어, SaaS 그 서비스도 따로 팔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형태로 그냥 코드를 뭐 예를 들어 GitHub에 푸시하면 여기 AWS랑 똑같이 분석하고 뭐 결과를 뭐 슬랙으로 쏴주고 뭐 그런 걸 하긴 하는데 그것도 다 옵셔널한 거니까. 근데 아마존 코드 구루는 이제 무료 사용 기간 처음 만들고 뭐 3달 그 정도가 끝나면은 이제 요금을 조심하자. 요금을 조심하자. AWS 코드. 그래서 코드 구루는 제 생각에는 아직 그렇게 뭔가 프로덕션 레벨에서 쓰기는 좀 어렵고 AWS SDK를 많이 쓴다면은 어, 더 베스트 프랙티스 뭐 올바른 사용법 혹은 디프리케이트 된 걸 쓰지 않는지 뭐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용도로는 간단하게 돌려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이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네. 이제 그냥 레포지토리를 걸어놔서 무자비하게 이제 PR에 전부 반영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코드 첨삭 부탁드립니다. 4가지 도구들 첫 번째 빅챗을 마무리하겠습니다.